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빅데이터 경진대회 데이터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공유 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9회를 맡는 공공데이터 활용 BI 공모전 사업의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운영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최재원 교수입니다. 자,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쭉 이어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설명회 일정을 뭐 간단하게 좀 공지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는 지금부터 약 1시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대회 개요 그리고 안내사항은 제가 먼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대회에 대한 문제 및 데이터 설명을 위해서 각 참여 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진행 이후에 이번 대회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 후에 오늘 전체적인 설명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뭐 이번 그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회 참가 관련 어떤 문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고에 표시된 사무국으로 빠르게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계획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의 어떤 이 설명회 자체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제 능력을 좀 펼치시기 위한 그런 참가자들이 모이는 첫 모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 올해 뭐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 BI 공모전 사업이 한 9회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가 만들어지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어떤 데이터 분석 경진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특히나 뭐 이런 산업이나 또 기관들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 경진대에서 제공함으로써 해서 참가자분들께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실무적인 자료들도 다 다룰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 대회가 다른 경진대회와 비교해서 매우 실무적이고 매력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떤 대규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또는 기관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을 실제로 분석해 봄으로써 참가자분들께서 제시할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어떤 실무적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이런 실무 데이터들을 얼마나 다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했는가의 어떤 능력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데이터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와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데이터 분석 경진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일단 좀 더 공유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대회 개최 계획에 대한 안내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그 대회 개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개요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또 관리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또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한다든지 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시작된 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추가되면서 2021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행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 경진대회의 어떤 목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회에 어떤 현안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 이용함으로써 해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에서 특히나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다루지 못했던 어떤 공공 데이터라든지 실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회의 일정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는 21년 6월 9일 날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고요. 참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6월 10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본선 진출자에 대해서는 6월 11일 날 이제 발표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선을 이제 진출하시게 될 때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은 R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Azure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본선에 참가하셔서 실제 분석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Azure를 이용하시게 될 경우에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단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교육도 사전에 일부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에 대한 어떤 제출을 1차 결과에 대한 제출은 일정은 2021년 7월 20일까지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분석 코드와 분석 보고서 그리고 정답지를 제출하시게 되고요. 이 1차 심사에 관련해서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를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에 2차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심사 대상자 개별 통보를 드리게 된 이후에 2021년 8월 11일 날 현장 발표를 2차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별도로 공지를 드리게 될 거고요. 이때 현장 발표 이후에 최종적으로 8월 21일 날 최종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가 대상 및 자격은 공공데이터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는 개인 또는 팀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제 없이 개인도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단체나 대학생 또는 뭐 스타트업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팀의 경우에는 3명 이내로 참여를 하시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관련된 문제는 이번에 설정된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회 문제는 코트라에서 제공하신 한국 수입액 예측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선택 문제의 경우에는 정보 스템 로그 분석을 통한 장애 예측 모델 개발에 대해서 서부 발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실제 이제 그럼 심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빅데이터 분야의 어떤 교수 및 관련 산업 분석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단에서 16개 팀을 1차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2차로 최종 상위 8개 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나 뭐 코트라의 어떤 그 과제나 서부발전의 과제들의 경우에는 코트라는 분석 결과의 정확도 그리고 분석 방법의 적정성 및 첨신성을 좀 더 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분석 결과서 그리고 분석 코드 그리고 분석 결과의 논리성, 합리성 그리고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에 대한 제출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제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서를 이제 접수하고 난 이후에 1차 접수 시 이제 서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www.datacontest.kr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경우에는 정답지, 분석 결과 보고서 그리고 분석 코드를 제출하시게 되고요.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분석 결과서
분석 코드, 분석 결과의 논리성, 그리고 합리성 및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하시고 나면 2차 접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발표 평가가 이루어지고 총 8개 팀, 상위 8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제 분석 결과 및 분석 모델의 어떤 활용도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발표는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어떤 선정된 팀 또는 개인께는 해당 심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시상 계획인데요. 대상은 이제 한 팀을 500만 원을 드리게 되고요. 최우수 2팀, 우수 2팀, 장려 3팀 이렇게 뽑아서 수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이번 경진 대회의 어떤 참여에 대한 계획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의 어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설명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코트라에서 한국 수입액 예측 추천과 관련해서 데이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트라 빅데이터 팀 임다혜입니다. 저희 코트라는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해외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전시 지원, 스타트업 해외 진출 등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종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회가 취소가 되어서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코트라에서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 파트너 매칭, 화상 상담 등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수출 지원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한국 수출액 예측도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국가가 특정 품목을 한국에서 얼마나 수입할지를 예측해서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할 시장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트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품목별 유망시장이라는 메뉴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수한 내용은 향후 서비스 고도화에 일부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회 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공된 데이터는 500개 품목, 그리고 품목당 43개 국가의 수출 데이터인데요. 이제 해당 국가가 특정 품목을 얼마나 수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전체 수입 규모는 얼만큼인지, 또 인구와 GDP 같이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해당 국가가 한국으로부터 품목을 얼마나 수입할지를 예측을 해주시면 되는 과제입니다. 일단 분석용 데이터로 모델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측용 데이터로는 해당국의 한국 수입 금액을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분석 시에는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는 유엔컴트레이드, ITC, 월드뱅크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명이나 또 추가 데이터 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사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한국 수입 금액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로 분석 스크립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예측값을 도출을 했는지 검증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예측 정확도뿐만 아니라 분석에 활용한 추가 데이터와 그리고 분석 방법을 좀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활용 데이터의 적합성과 참신성, 그리고 분석 방법의 논리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분석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코트라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서부 발전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발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 발전의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한 장애 예측 모델 개발이라는 과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서버발전의 박윤기입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서버발전의 박윤기입니다. 한국서버발전은 발전 공기업으로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보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로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정보 시스템에서 각종 로그들, 에러 로그나 인포 로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그를 취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간단히 말해서 DB 로그와 이제 와스 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웹로직과 같은 와스와 톰캣 같은 와스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에러 로그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에러 로그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로우 데이터에 있는 그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비정형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정형화 시켜놓고, 이 정형화 시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 같은 것도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잠시만요. 저희 데이터들은 잠시만요.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일단 저희는 이제 정보 시스템 로그는 와스나 DB 로그가 제공되고요. 와스 로그 같은 경우는 억세스 로그와 이제 시스템 로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DB 로그는 DB 자체에서 생성되는 정의된 형식대로 이제 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그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로그는 이제 데이터 포맷들이 있는데,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제이슨 구조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 제이슨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로그는 이제 배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배열 구조 안에 각각의 데이터들은 이제 제이슨에서 제공하는 딕셔너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딕셔너리 구조에서 저희는 이제 키 밸류 값을 가지면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시에 이렇게 언제 이렇게 로그가 발생됐는지 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 로그가 어떤 로그인지 각종 정보 시스템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 명칭에 대한 값과, 그리고 이 소스 타입이라는 거는 이제 오라클의 로그인지 와스의 로그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호스트는 어디서 발생한 로그인지, 그리고 가장 중점적인 거는 로우 데이터. 와스나 DB에서 생성하는 로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로우 데이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비정형 데이터에서 이제 정형화 시켜놓고, 그 정형화 시킨 데이터를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 분석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이제 우리 과제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그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있다가 Q&A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분석 툴을 쓰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이남근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분석 경연대회, 빅데이터 분석 경연대회가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분석대회에 두 가지 정도의 그 분석 환경들을 좀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화면을 좀 공유를 드렸는데, 6월 11일 날 1차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파악이 될 거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6월 14일 날 1일짜리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 두 가지 기술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공되어져 있는 동서 발전의 데이터, 그 다음에 코트라에 대한 데이터들은 저희 애저상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다가 업로드를 시켜서 미리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참여자들한테 VM 이라고 하는 어떤 버추얼 머신들을 각각 할당을 드려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애저 ML 스튜디오, 그다음에 애저 ML 서비스 이 두 가지의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루짜리 교육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은 분석 참여자로 선정이 되신 모든 분들한테 사전에 안내가 갈 거고요. 장소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통해서 하루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각각의 참여자분들은 노트북을 좀 지참을 하셔서 같이 실질적으로다가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활용하실 수 있고,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교육을 하루 정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부 아젠다들을 조금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눠 드릴 건데, 애저 ML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애저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를 쉽게 접근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습 위주의 그다음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저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애저 속에서의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것들도 이제 실습 위주의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원데이로 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온라인으로다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오픈 소스 베이스를 100% 수용할 수 있는 애저 플랫폼 상에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고급화된 분석 툴을 제공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유치하고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 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인프라에 대한 그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본 대회에서는 이제 분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들을 분석 기간 동안 제공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분석자들이 그 선정이 되는 날이 금요일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11일 날 분석자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 안내 메일을 월요일 날 교육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 안내 메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지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자,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저희 경진대에 대한 어떤 개요를 좀 쭉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코트라의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부 발전에서의 이제 문제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에이저에 대한 특징과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Q&A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받고요.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청소년대학교 김예나고요. 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코트라의 기본 제공 데이터가 무엇인지 혹시 네. 네, 저희 데이터가 이미 올라가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데이터 컬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2017년 데이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해당 국가가 어떤 품목을 이제 얼만큼 수입을 했는지 그리고 뭐 전체 수입 금액은 얼마인지 또 해당 국가의 관세라던가 수입 국가 간의 평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해 주셔야 되는 그 다음 연도에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에 대한 내용은 이제 2018년도 데이터를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측해 주실 때는 2018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2019년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혹시 뭐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네. 그 안에서 그 비즈니스 그 영위선 점수는 어떤 IC 그 보스 이즈 그거는 어떤 정의와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점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비즈니스 용이성 점수는 이제 이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얼마나 용이한지를 점수로 나타낸 값인데요. 월드뱅크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각 주제에 대해서 점수를 이제 매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점수들을 모두 평균 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수를 산정한 상세 방식이나 좀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월드뱅크의 두잉 비즈니스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은 네. 그 서부 발전의 데이터는 그 에러 오 워닝 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정보 또한 그 구체적으로 DB에 잠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서부 발전의 데이터는 에러 오 워닝 인포에 네네.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정보 네. 구체적으로 그 DB에 잠정되어 있는지 그 로그에서는 이제 제이슨 쪽에서 이제 저희가 구분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워닝인지 에러인지 이런 부분들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보고 그 안에 이제 로우 데이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워닝이 떨어졌는지 에러가 발생했는지 특정 에러 코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다 비정형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형화를 해가면서 그 정형한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예측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혹시 설명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세한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뭐 저기 청취만 하고 계셔서 질문을 하나 주신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발전 데이터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그 오라클 DB랑 웹 로직 데이터 자체가 이게 완전 분리된 건지 뭐 중복된 데이터인지를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웹로직하고 오라클은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고요. 예, 각각의 이제 분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질문하신 분 지금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런 게 있네요. 이것도 지금 코트라 데이터 하나 질문 온 것 중에 하나는 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HSCD 코드랑 국가 코드가 세부 값을 어디서 참고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냥 수치값만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이냐, 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데이터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HL 코드, 품목 코드와 국가 코드를 모두 오픈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업로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HS 코드는 품목에 대한 코드이고 6자리 숫자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자리 숫자 코드는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유엔 컴트레이드나 아니면 관세청의 관세 법령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한국말로 상세하게 품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코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SO라는 국제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SO 국가 코드에 해당하는 국가명도 저희가 이제 달아서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질문하신 분 답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트라 데이터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분석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향후 채팅창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개되어 있다는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엔 컴트레이드라는 이제 국제 무역 DB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희가 상세 웹사이트 주소를 같이 좀 업로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저 그 분석 툴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홈페이지 보면은 이제 R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툴을 제공해서 이제 본선 가면은 그걸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신청서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제 파이썬이나 R 등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쓸 수 있게 이제 주 지원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파이썬도 이제 추후에는 본선 진출 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파이썬을 쓰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R이나 파이썬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꼭 에이저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에이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첨언을 드리면 애저상에서도 파이썬하고 R 두 개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 스튜디오, ML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뭐 시나리오 그리시고 분석하시고 R과 파이썬으로다가 뭐 그 사용해서 스크립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 채팅창에 그 김우영 님이 말씀하신 질문하고 최영록 님이 이제 보내주신 질문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김선우 님도 여기서 접수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질문 하나 또 있으시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그 코드라 데이터에 질문이 있는데요. SNDIST 컬럼에서 공급 국가 간 거리 평균 항목의 정확한 단위는 어떤 것인가요? 킬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가 해당 품목을 수입한 여러 개의 국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국가 간의 모든 거리를 다 평균을 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뭐 툴에 관련된 질문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 에이저에서 쓰이는 이제 ML 스튜디오 이 부분도 충분히 이제 다른 부분들 쓰실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좀 존재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아마 분석을 하시다 보면 아마 아시게 될 텐데
그 연관된 데이터나 이제 추가해서 데이터를 더 다른 데서 끌어오셔서 결합해서 쓰시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방금 뭐 이런 건 좀 어떤 단위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지금 질문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만약에 지금 질문하실 게 없으시다, 이건 이제 좀 하다가 이제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면 뭐 사무국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질문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데이터와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그 정보를 되게 열심히 잘 드린 모양입니다. 예. 좀 일찍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저희 그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Q&A 하실 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데이터를 한번 좀 이제 신청하신 후에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추가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데이터 관련 추가 네. 문의는 어디로 드리면 될까요? 데이터 문의는 일단은 그 저희 사무국 이메일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 예, 또 있으신가요? 자,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채팅에 들어온 질문입니다. 네. 서부 발전 데이터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에러 로그가 나는 데이터인가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채팅창에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있습니다. 서부 발전 데이터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에러 로그가 나는 데이터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는 DB랑 와스 같은 경우에서 에러 로그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에러 로그들을 예측을 하고 왜 에러가 날까 하는 그런 예측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답변 되셨나요? 예. 우리 김우영 님이 질문 하나 더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입되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양식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분석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저희 대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나면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실 거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기 위한 분석을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어떤 분석의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분석을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적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물을 받게 되는데, 분석 결과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아마 분석 기획서 작성하신 내용이랑 또 분석 방향이라던가 좀 내용이 달라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 기획서는 좀 참가 신청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분석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결과서에 담아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신청서의 개념으로 봐주셔도 좀 무방은 할 것 같고요. 실제 데이터 분석하시면서 실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1차로 이제 결과 접수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초기 부분은 아마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다 보면 자꾸 이게 내용이 좀 바뀌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가는 경우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개념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이제 없으신가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설명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데이터 참가 신청서 제출하는 건 이제 6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9일까지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기 전이니까 일단 참가 신청서부터 먼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사실 그 안에서 분석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아예 기회를 가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잘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네, 그래서 팀당 1개 신청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 데이터 설명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간단하게 Q&A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신청일까지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뭐 데이터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신청이나 어떤 과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그 지능정보시스템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office.kiiss.or.kr입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